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성질들도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6.1절로 넘어가서 역함수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역함수를 보면서 함수에 대한 성질도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죠. 우선은 역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우리 예제를 먼저 하나 볼게요. 뒤로 넘어가면 예제 1번이 있어요. 예제 1번에 보면 F1은 5고 F3은 7이고 F8이 마이너스 10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보이시죠? 근데 F1은 5다, F3은 7이다, F8은 마이너스 10이다. 이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F를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로 표현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A라고 하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보고 B라고 하는 집합을 치역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이 A와 B의 역할을 바꾼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즉, A가 정의역이었는데 A가 치역이 되게끔, 그리고 B가 치역인데 B가 정의역이 되는 그런 또 다른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이제 역으로 B에서 A로 대응하는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대응하는 것을 다시 지금 쌍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에서 5로 대응이 됐었는데 거꾸로 5에서 1로 대응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5에서 1로 대응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그림에서 3은 7에 대응이 됐었는데 거꾸로 7은 3으로 대응되는 거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에 그림에서 8은 마이너스 10에 대응하는 게 있었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면 거꾸로 마이너스 10은 8에 대응된다라는 대응 관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응되는 것을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표현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f에다가 위에 마이너스 1승과 같은 표시를 해주고 f의 인버스라고 표현해요. f의 인버스라고 읽고 인버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함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지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수에서는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면 1제곱이라고 하면 a분의 1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기호는 f의 마이너스 1제곱이 아니라 f의 역함수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노트에 보시면 3번 노트에 f의 인버스는 절대로 f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가끔 이제 이런 것들도 혼동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역함수가 이렇게 거꾸로 대응되는 것을 알았으니까 한번 대응 관계를 같이 찾아볼게요. 자, f의 7에 대응하는 역함수, 7의 역함수 값은 뭐가 될 것인가? 그러면 7에 대응되는 값이 무엇이었는지 역으로 찾아주면 되죠. 거꾸로 보면은 7에 대응되었던 것은 3이었으니까 f 인버스 7은 3이다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요. F 인버스 5는 그죠. 5에 무엇이 대응되었었는가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5에 대응되는 것은 1이었으니까 F 인버스 5는 1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F 인버스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0이 무엇에 대응되었었는가 거꾸로 찾아주면 그쵸. 8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 인버스 마이너스 10은 8이다. 이렇게 대응 관계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역함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역함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역함수를 정의하려면 우리가 먼저 더 중요한 정의를 하나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해요. 첫 번째 정의를 보시면 1대1 함수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1대1 함수는 원투원 펑션을 의미하는데 1대1 함수는 무엇인가?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함수 f가 같은 값을 두 번 취하지 않을 때, 즉 다음이 성립할 때 f를 1대1 함수라고 한다. 자, 그럼 어떻게 1대1 함수를 정의했는지를 보면
자,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도 다른 것. 이것을 만족할 때 f를 1대 함수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표현에 의하면 자,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라는 뜻은 뭘까요? x1과 x2는 원소들인데 지금 요 정의에서 보면 정의역상에 있는 원소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어떤 임의의 원소 두 개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두 값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들의 값도 달라야 된다. 이게 만족되면 1대 함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아래 그림에서처럼 정의역 A에는 1, 2, 3, 4라는 원소가 있고 B에는 2, 4, 7, 10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A의 원소 내가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하고 2 두 개를 한번 선택을 해 보자. 그러면 x1과 x2 각각의 원소 두 개는 서로 다른 값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 둘은 다른 값이에요. 2하고 3은 당연히 다른 값이죠. 그러면 2하고 3에 대응되는 함수의 값들도 다른가 한번 보시면 2에 대응하는 값은 4고요. 3에 대응하는 값은 7이니까 두 함수 값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명제를 만족하네요. 즉 x1과 x2가 다를 때 함수 값들도 서로 다르다. 이것을 만족하니까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이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지금 2하고 3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1, 2, 3, 4라고 하는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다 이게 정리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과 2를 선택했을 때도 1과 2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 그럼 1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2고 2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4다.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1대 함수다. 그리고 2하고 4를 내가 한번 선택을 했다. 그러면 2에 대응하는 함수값 4, 4에 대응하는 함수값 10 이렇게 두 개도 서로 다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즉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을 한다면 우리는 1대 함수라고 한다. 이것이 1대 함수의 정의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자, 두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1과 x2를 선택할 때 2하고 3을 한번 선택했다고 해 볼게요. 그럼 2하고 3이라는 이 원소는 정확히 다른 값이죠. 2하고 3은 다른 값인데 그 2와 3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2의 함수값은 4고 3의 함수값도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2하고 3은 다른 값인데 그것에 대한 함수값이 4로 같기 때문에 다른 값이 아니죠. 그러면 주어진 이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대 함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요 명제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의를 기억하고 1대 함수가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숙지한 다음에 역함수 정의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역함수 정의를 같이 볼게요. f가 정의역이 a이며 치역이 b인 1대 함수라고 하자. 그러면 f의 역함수 f의 인버스는 정의역이 b이고 치역이 a이며 b에 있는 임의의 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라고 되어 있고 아래 식을 보시면 f 인버스 y는 x와 fx는 y라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죠. 양쪽 화살표는 동치 관계를 의미를 해요. 같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fx는 y라는 사실은 x라고 하는 것이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인 거고 y라는 것은 치역의 원소죠.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냐? x라고 하는 정의역이 인버스 함수에서는 치역의 원소가 된다. 그리고 y라고 하는 치역은 f의 인버스에서는 정의역의 원소가 된다. 즉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이 바뀌는 함수가 f의 인버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x는 f 인버스에서는 치역의 원소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함수에서는 정의역의 원소였던 것이 인버스 함수에서는 치역의 원소가 된다. 그리고 y라고 하는 치역의 원소는 f 인버스에서는 정의역의 원소가 된다. 즉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이 바뀌는 함수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정의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줄에 중요한 가정이 숨어져 있어요. f가 정의역의 a고 치역의 b인 1대1 함수라고 하자. 자, 1대1 함수라고 하자라는 게 가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가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럼 1대1 함수가 왜 중요한가? 왜 가정이 돼야만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우리 첫 페이지로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죠. 세 번째 그림에 보면 파란색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얘가 이제 y는 fx라는 함수고 빨간색 수평선이 그려져 있는데 수평선이라는 의미는 지금 요 동일한 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라고 하는 지점이라고 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함수값이 A인 이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x축의 수평인 직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x1이라고 하는 요 원소하고 x2라고 하는 멤버가 있는데 x1과 x2에 대해서 그림을 보니까 함수값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높이가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식으로 썼을 때는 fx1은 a인 거고 fx2도 a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치역의 원소는 X1이라고 하는 정역의 원소랑 역할이 바뀌면서 F 인버스 A가 결국엔 X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역시 두 번째 식에서도 A에 대응하는 역함수 값은 X2가 될 테니 F 인버스 A가 X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F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잖아요. 함수인 거잖아요. 그런데 함수라고 하는 이 값이 왜 a라고 하는 동일한 값에 대해서 x1과 x2라고 하는 다른 값에 대응이 된다는 것일까? 좀 이상하죠? 우리가 1.1절에서 함수를 정의를 할 때 a라고 하는 정의역이 있고 b라고 하는 치역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A에 있는 원소를 예를 들어서 스몰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스몰 a에 대응하는 B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3개의 후보가 있다고 했을 때 A는 이렇게 B에 있는 3개의 원소 중에 하나에 대응이 된다면 이 관계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A라고 하는 동일한 A라는 그 정의역의 원소 A에 대해서 A가 B에 있는 또 다른 원소에 대응이 되고 심지어 마지막 원소까지 대응이 됐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함수의 정의는 정의역과 치역에 있는 것이 단 하나씩 연결되는 규칙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우리가 함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F 인버스라고 하는 건 역시 뭐다? 하나의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요 동일한 원소에 대해서는 x1이든 x2든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에만 대응이 돼야 되는데 x1, x2가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역함수도 하나의 함수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 뭐냐?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은 서로 다른 x1과 x2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 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앞에서 정의했던 1대1 함수의 정의였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뭐였냐면 서로 다른 x1과 x2에 대해서는 함수 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 이게 이제 1대1 함수의 정의였어요. 즉 이 1대1 함수의 그 성질이 만족이 될 때에만 그때에만 역함수도 정의를 할 수가 있다. 함수로서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가 무조건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1대1 함수는 어떻게 판정을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1.1절에서 함수를 판정할 때는 수직선 판정법이라는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거기에서 수직선을 내가 어느 위치에라도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그것은 함수라고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1대1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그 위치에서 수평선을 어떻게 그리든 간에 단 하나의 점에서 만날 때에는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자, 이렇게 그래프하고 수평선하고 만나는 점을 하나씩 찍어 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아래에서도 이렇게 여긴 수평선이 아니군요. 자, 여기 빨간색의 수평선하고 만나는 그래프의 위치를 점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면 요렇게
각각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1대1 함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림에 보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수평선을 두 개를 그려 봤어요. 그런데 두 개 모두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그죠? 이렇게 한 수평선에 대해서 그래프가 두 군데서 이제 교차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래 수평선에서도 두 군데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면, 지금 맨 첫 번째 있는 수평선에 만나는 요 x값을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위치를 x2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x1하고 x2는 거리상으로 다른 값인 거를 당연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 x1과 x2에 대해서 fx1하고 fx2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둘 다 다를 때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그림에서 나타내는 관계는 x1과 x2는 다른데 함수의 값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함수의 값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 함수의 정의하고 다른 결과인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x1과 x2가 다를 때에는 함수값도 다른 것을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는구나. 이것이 안 된다면 1대1 함수는 아닌 거구나. 그죠? 그리고 요 가정이 성립할 때에만 우리는 F 인버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예제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지금 대응 관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대략 한번 같이 그려 볼게요. 자, 처음에 F1은 5에 대응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눈금을 대략 2 간격으로 한번 그려 볼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리고 한번 함수 값을 찍어 보죠, 그래프에.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F1은 5라고 했고요. 1일 때 5니까 요 정도에 찍힐까요? 그죠? F1은 5. 여기가 이제 5. 그리고 두 번째 함수 값이 F3은 7이니까 3일 때 7. 요 정도. 그리고 F8이 마이너스 10. F8은 마이너스 10이니까 8일 때 마이너스 10. 이 정도에 이렇게 찍혔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F하고 이제 F 인버스 한번 대응시켜 볼까요? F 인버스는 F 인버스 7이 뭐냐면 3이죠. 그러니까 7에 대응하는 값이 3이란 뜻이에요. 7에 대응하는 값은 3. 그럼 x가 7일 때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F 인버스 5가 얼마냐면 1이었으니까 5일 때는 1에 대응이 돼요. 5일 때는 1에. 그 대응이 되고. 그다음에 F 인버스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0에 대응하는 값이 8이니까 마이너스 10일 때의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해보면 마이너스 10일 때 8에 대응이 되네요. 8이면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요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점씩 파랗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려봤는데, 이 지금 규칙을 한번 잘 보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쫙 그렸을 때 그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접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x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파란색 점하고 초록색 점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더 그려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f라는 함수의 값하고 f 인버스를 우리가 좌표로 이제 이동해서 찍어 봤을 때 y는 x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 중에서 이렇게 원래 함수 f랑 f 인버스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성질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노트 1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fy는 x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은 뭐다? 인버스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가 바뀌는 거다. 그래서 f 인버스 x가 y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 같은 말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트에 보시면 x에서 f라는 함수에 대응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 결과가 fx가 되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 함수 관계로부터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fx를 다시 f 인버스라는 역함수에 이제 취하게 되면 x가 된다. 결과적으로 x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제 1번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의 원소의 3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은 7을 대응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이 관계는 f3은 7을 의미하는 거다. 근데 이 7을 다시 이 함수 값을 다시 역함수를 취해 주는 거죠. 그럼 7의 역함수는 뭐다? 3이 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시작점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 x값이 3이었죠. 3에서 시작해서 3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거쳐서 다시 f 인버스를 취해주면 자기 자신이 되더라라는 성질인 거죠. 그게 노트 2번에 이제 정리가 된 거고, 노트 3번은 앞서서 언급했었죠. f 인버스가 결코 f분의 1은 아닌 거. 그리고 노트 4번에 보면 f하고 f 인버스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더라. 이런 성질들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역함수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구하는 순서를 간략하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주어진 fx를 여러분이 y라고 다시 표시하시는 거예요.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x하고 y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x랑 y를 위치를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역함수라는 거 정의가 x랑 y라는 정역의 원소와 치역의 원소가 바뀌는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y를 구하는 거예요. y는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y를 f 인버스 x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예제 2번에 fx는 x 세제곱 더하기 2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네요. 자, 우선 시키는 대로 y는 자, fx를 y라고 쓴다. 그래서 y는 x 세제곱 더하기 2라고 하자. 자, 그 다음이 뭐였죠? 두 번째 스텝이 x랑 y를 바꾼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x랑 y를 바꿔보세요. y 대신에 x라고 쓰면 되고 x 대신에 y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y를 구한다. 그 y를 구한다는 뜻은 y는 하고 식을 정리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y에 대한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y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그 y는 자, y 세제곱이 x 마이너스 2니까 우리 양변에다가 똑같이 3분의 1제곱을 하면 y만 남게 되죠. 모든 식은 등식을 기준으로 같은 형태를 취해줘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 y 3승에다가 3분의 1 취하고 우변에다가도 3분의 1을 취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y는 x-2의 3분의 1제곱이 된다. 자, 그런데 지수 성질에 의해서 3분의 1제곱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3제곱근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루트 a라고 하면 이것은 a의 2분의 1제곱에 해당이 되고요. 자, m의 a의 n제곱이라고 하면은 a의 n분의 n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y를 f 인버스 x라고 표현해 준다. 자, 따라서 y를 f 인버스 x라고 쓴다. 그래서 f 인버스 x가 뭐다? 자, 이렇게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자, 역함수 구하는 거 순서대로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죠? 중간에 x랑 y를 바꾸는 이유 또한 역함수 정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요 무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우리 1.1절에서도 무리함수에 대해서는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3제곱근 무리함수는 우리 1.1절에서 다룬 적이 없었죠.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요? 3제곱근 함수. 정의역은 우리 1.1절에서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었죠. 루트 a라고 했을 때 요 a의 값이 정의되는 구역이 어디인가? 우리 무리함수는 실수상에서 정의하기 위해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양수로 정의를 했었죠. 0을 포함한 양수로 정의를 한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그럼 루트 a를 한번 b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a의 루트 a란 뜻은 a의 2분의 1 제곱을 의미를 하죠. 그럼 그것이 b예요. 그냥 좌변을 다시 표현한 것뿐이고 이제 양변에다가 2 제곱을 취해 볼게요. 그러면 a가 남겠죠. 양변에 제곱을 취해 주면 이렇게 좌변은 a만 남고 우변은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자, 만약에 여기서 b가 0보다 크다면 a는 어떤 보호를 갖게 될까요? b의 제곱이 되니까 양수의 제곱은 여전히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a도 양수가 돼요. 그럼 b가 양수면 어떻게 될까요? b의 제곱이니까 a도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b의 제곱이 a인데 b를 음수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럼 음수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a는 양수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 결과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것은 b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실수 범위에서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루트 a라고 했을 때 즉 루트 안에 있는 식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서 정의역이 정의가 된다. 정의역을 물으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양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3제곱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루트 a가 아니라 3제곱근 a라고 하면은 자, 이것의 요 a의 범위는 그러면 여전히 양수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럴 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걸 b라고 한번 해 보자.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됐나요? a의 3분의 1 제곱하고 같은 거고 그것이 b니까 양변에다가 a에다가 a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에 3을 곱하는 거예요. 3제곱을 똑같이 해 주면 a가 남고 우변은 b 3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호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b가 0보다 크다면 a는 뭐가 될까? 3제곱이니까 3번 제곱하면 양수 3번 제곱하면 여전히 양수죠. 자, b가 0이다. 0이면 0을 세제곱해도 0이죠. 그러니까 a가 0이다. 그럼 b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면 b의 세제곱. 음수를 3번 제곱하니까 3번 곱하면 다시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음수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가 어떤 값을 취하더라도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양수일 수도 0일 수도 음수일 수도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실수 전체가 가능한 거죠. 그쵸? 0도 되고 0보다 큰 것도 되고 음수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정의역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보인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고 3제곱근 또는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제곱근 중에서도 여기 지금 우리 루트라고 쓰는 거는 2제곱근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4제곱근, 6제곱근, 8제곱근 이런 식으로 짝수 제곱근일 때는 제곱근 안에 있는 식이 항상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다라고 정의해 주면 되고 지금 위에서처럼 3제곱근처럼 홀수 제곱근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루트라고 하는 요 근호식 안에 있는 것이 모든 실수에서 정의될 수 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홀수냐 짝수 제곱근냐에 따라서 정의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역함수 성질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자, 1번에 보면 F 인버스 X는 X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2번은 F 인버스 FX는 X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그림으로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정역하고 B라고 하는 치역에 집합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A에는 원소가 스몰 a가 있고 B에는 원소가 스몰 b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뭐 A랑 B 외에 어떤 원소가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선 1번에서 F 인버스의 X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요 X를 B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함수의 정의역의 원소니까 B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그것에다가 F를 취했는데 F 인버스 B는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이런 대응 관계가 있다면 B에 대응했던 것은 A였기 때문에 이 값은 A가 되겠죠. 그러면 F의 A는 뭐가 된다는 소리죠? 다시 FA는 A에서 대응되는 함수니까 B가 되는 거죠. 요게 F가 되는 거고 역으로 가는 것을 F 인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F 인버스 B의 F를 취했더니 F 인버스의 원소였던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다시 함수 값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 X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에다가 원래 함수를 취하면 그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것이 1번의 얘기고 2번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2번은 fx에 다가 다시 역함수를 취한 거예요. 그럼 fx라고 했는데 이 x라고 하는 원소는 f의 정의역의 원소니까 a라고 한번 써보죠. 그럼 fa는 뭐가 되나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그쵸 b에 되는 거죠. b에 해당이 되고 그럼 b의 역함수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b의 역함수 값은 뭐다? a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에 들어갔던 a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역시 f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면 자기 자신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요 역함수의 성질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뒤에서 이제 뭐 삼각함수의 역삼각함수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계산도 하고 성질들도 익힐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